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공식을 주입받으며 자랐습니다. 좋은 성적 더하기 명문대 졸업장은 곧 높은 소득과 행복한 삶이다. 이 방정식은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처럼 여겨졌죠. 부모님들의 헌신, 수험생들의 밤샘 공부, 그리고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모두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믿음 하에 이루어진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 믿음이 더 이상 보편적인 진림을 잔혹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반드시 공부를 잘 해야만 돈을 잘 벌고 잘 살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감상적인 위로를 건네거나 예외적인 성공 사례를 들어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방대한 데이터와 노동시장 통계를 정밀하게 해부하여 학력과 소득의 실제 상관관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복잡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커피라는 비유를 들어보죠. 30년 전 대졸 학위는 최고급 원두로 내린 스페셜티 핸드드립 커피와 같았습니다. 희소했고 향기로웠으며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하여 높은 가격, 즉 고연봉을 지불했습니다. 기업들은 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줄을 섰죠. 그러나 지금의 대졸 학위는 인스턴트 커피 믹스가 되었습니다. 어디에나 널려 있고 누구나 손에 들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적으로 초과한 상태, 즉 자격증명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 공급이 넘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학비와 시간은 핸드드립 커피 시절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만 달러짜리 영수증을 손에 쥐고 차가운 물 한 컵을 받아든 채 망연자실에 있는 수백만 명의 청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고학력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존재하지만 그 격차와 보장성은 과거와 달리 국가별로, 전공별로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갓생 공화국이자 고학력의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신화를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나라이기도 하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인적 자본 하나만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경합이 BNA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 방정식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25세에서 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에 달합니다. OECD 평균인 48.4%를 아득히 상회하는 수치이며 캐나다나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대졸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차별화된 스펙이 아닌 없으면 탈락하는 기본 입장권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한국의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버는 임금 격차, 즉 임금 프리미엄은 28%에 불과합니다. 언뜻 보면 높아 보이지만 OECD 평균 임금 프리미엄이 54%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학 교육 가성비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한국 청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부하고 가장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만 그로 인해 얻는 상대적 소득 상승분은 다른 선진국 청년들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 속에서 한국 청년들은 갓생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적응 기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갓생은 제자리 뛰기와 같습니다. 런닝머신의 속도인 사회적 요구 스펙은 계속 빨라지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지리적 위치인 사회적 계층 이동은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종의 불안비용 지불 행위입니다. 성취 그 자체보다는 나는 도태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한 생존 몸부림인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홈롤로그와 같은 개인화된 생산성 추구입니다. 집단적 성공의 사다리가 걷어차인 상황에서 청년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한국의 대졸 청년 고용률은 80%로 OECD 평균인 87%보다 낮습니다. 이는 고학력자들이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비경제활동 인구로 남거나 불안전 고용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과거 고소득을 보장하던 인문 사회계열 졸업장의 가치는 급락하고 의대 및 첨단 공학 계열로의 쏠림 현상은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보내는 강력한 가격 신호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교양 있는 제너럴리스트에게 높은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한국이 고압 냄비라면 중국은 융접되어 밀봉된 압력밥솥과 같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학력과 소득의 괴리가 사회 전체의 활력을 어떻게 앗아가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루시네의 소설 속 인물 콩을기가 밈으로 부활했습니다. 콩을기는 몰락한 지식인으로 육체노동은 천시하여 하지 않으려 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긴 옷인 장삼을 벗지 못해 굶주리고 조롱당하는 인물입니다. 2024년 중국의 대졸자는 사상 최배인 117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20%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수치를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대졸자들은 학력이라는 장삼을 벗지 못해 육체노동도 하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현대판 공을기가 되었다고 자주합니다. 데이터는 이들의 절망이 엄살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약 5천 위안에 육박하며 숙련된 건설 노동자는 그 이상을 법니다. 반면 2024년 대졸 신입사원의 약 60%는 첫 월급으로 6천 위안 미만을 받았습니다. 대학 4년의 학비와 시간 비용을 감안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뛰어든 노동자와 소득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적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득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수익률의 붕괴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에서 탕핑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내의주연, 즉 내권 사회에 대한 합리적인 경제적 파업입니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에 들어가 996 근무를 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계산이 끝난 세대에게 공부와 노력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대학 간판이 인생을 결정하는 학력사회의 원조였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 견고한 시스템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급감하면서 기업들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를 따지기 전에 일할 사람이 있는가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졸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고졸 채용자에게 파격적인 급여 인상과 대학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입도 선매에 나섰습니다. 도쿄의 고졸 취업자는 이제 안정적인 커리어의 시작점에서 과거처럼 극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생애 소득 격차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대졸 남성과 고졸 남성의 평생 소득 차이는 약 1억엔, 우리 돈으로 9억 원 정도 벌어집니다. 일본 사회에서 대졸하기는 여전히 관리직 승진을 위한 티켓 역할을 합니다. 고졸 취업자가 초반에는 빠르게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40대 이후 임금 상승 곡선이 꺾이는 반면 대졸자는 50대까지 상승하는 구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에서의 공부는 초반에 손해를 감수하고 후반에 상방을 열어두는 옵션인 셈입니다. 미국은 고등교육을 철저히 투자 상품으로 취급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상품의 가성비에 대해 가장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 연준과 주요 연구기관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평생 약 120만 달러, 16억 원을 더 번다고 합니다. 이 수치만 보면 무조건 대학에 가라가 정답 같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 대학생의 약 40%는 6년 내에 졸업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학위 없이 빚만 떠안게 되죠. 또한 전공별 수익률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공학이나 간호학 등은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만 일부 전공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인 전공이 전체 프로그램의 28%나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종이 천장 찢기 캠페인입니다. 학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역량 있는 인재를 배제하는 관행을 없애자는 운동이죠. 월바트, IBM, 델타항공 등 거대 기업들이 수천 개의 직무에서 대졸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물론 실제 채용 변화는 아직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술 중심 채용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들이 대학이냐 아니냐로 고민할 때 독일은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직업교육의 힘입니다.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 시스템인 아우스빌동은 학생이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학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월 15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의 훈련 수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독일에서 기술 장인인 마이스터 자격증은 대학 석사 학위와 동등한 레벨로 인정받습니다. 생애 소득을 비교해봐도 마이스터와 전문대졸의 소득은 일반 대졸자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실용학문 분야에서는 대졸자를 앞서기도 합니다. 독일의 CEO들 중에는 견습생 출신이 많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기술을 배운다가 아니라 내 적성이 실무에 맞아서 기술을 배운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한국이나 미국이 겪는 극심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난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 두 가지 경제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적 자본의 감가상각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얻은 지식을 새 자동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리점을 나서는 순간부터 자동차의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인적 자본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20년, 30년 써먹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AI와 기술 혁신의 속도가 너무 빨라 1학년 때 배운 지식이 4학년이 되면 고물체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공부는 한 번 따면 끝나는 면허증이 아니라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을 섭취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학위는 순식간에 쓸모없는 지방으로 변해버립니다. 둘째, 금융문예력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을성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으며 마시멜로우 테스트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실험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들은 참을성에 강했던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부유한 환경에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는 금융문예력과 직결됩니다. 단순히 근로소득을 올리는 학교 공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능력이 부를 결정하는 더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돈을 버는 법은 가르치지만 돈을 불리는 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학력 빈곤층이 생겨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돈을 잘 버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공부냐에 따라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입니다. 한국은 고스펙 저효율의 늪에 빠져 있고 중국은 학력 인플레이션의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실무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은 학위의 가성비를 철저히 따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학위라는 종이 한 장에 인생을 걸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나 가진 인스턴트 커피 같은 졸업장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향기를 내는 핸드드립 기술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행동 가이드를 드립니다. 첫째, 학위가 아닌 기술을 쇼핑하십시오. 쇼핑몰에서 옷을 고르듯 시작에서 당장 팔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십시오. 둘째, 자동차를 정비하십시오. 대학 졸업 후 공부를 멈췄다면 당신의 인적 자본은 이미 폐차 직전입니다. 매일 30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최신 트렌드를 업데이트하는 지식 유지 보수를 시작하십시오. 셋째, 금융 문해력을 키우십시오.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울 시간에 금리와 환율, 자산 배분의 원리를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진짜 스펙입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지도를 들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자신만의 희소성을 만드는 공부를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학교 성적표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오늘 당신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로 결정됩니다.